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주 카메라의 기초 개념에 대해 배운 수업 재미있었나요? 오늘은 더 나아가서 촬영의 기초 개념에 대해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배우는 내용은 여러분이 2학기 뮤직비디오를 만들 때 콘티 작성과 실제 촬영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더욱 집중해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학습 목표 먼저 확인해 볼게요. 오늘은 프레임과 화면 구도, 숏 사이즈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첫 번째 학습 목표는 프레임의 여러 정의와 의미를 이해하는 것인데, 앞으로 수업하면서 프레임이란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이 도대체 어떤 뜻인지 정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습 목표는 촬영하는 구도를 결정하는 이유와 3등분 법칙에 대해 이해하는 것. 세 번째 학습 목표는 숏 사이즈에 대해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배우는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촬영 실습해 볼 거고, 여러분이 앞으로 촬영할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기초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봐주세요. 그럼 구도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도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프레임에 대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카메라는 사물을 특별한 방법으로 보게 하는 기구입니다. 카메라맨이 촬영한 영상을 보게 될 관객은 카메라맨이 보여주기로 결정한 영상만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시각적인 표현에 중점을 둘 수 있고 인물 간의 대화 내용에 중점을 둘 수도 있는데 어떤 표현 방법을 중시하든 간에 영상에 나타나는 모든 이야기는 사각의 프레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영상의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는 프레임은 관객을 현실의 세계로부터 영상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도록 하는 입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참고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프레임이라는 용어는 다중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필름 단위나 디지털 카메라 단위로 말하면 초당 24프레임이나 30프레임에서의 1을 지칭하는 단위로서의 프레임을 말합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초당 프레임 수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FPS는 1초에 촬영하는 프레임 수로 노출에 대해 설명하면서 초당 프레임 수가 많으면 셔터 속도가 짧아지고 조리개도 더 빨리 열렸다 닫히기 때문에 노출이 줄어든다고 했었죠. 다들 기억하고 있죠? 이렇게 초당 프레임을 지칭하는 단위로서의 프레임을 의미한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의미는 화면 구성에 대한 일정한 규격의 틀로서 갖는 의미입니다. 이건 위에서 프레임에 대한 이미지로 제시한 것과 같은 거예요. 프레임은 화면 구성의 규격 틀을 일컫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한 장의 그림이나 사진, 영상이 품고 있는 이미지 자체를 프레임이라고 비유적으로 칭해서 부르기도 하는데, 보는 것처럼 영화의 한 장면이나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 등을 모두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일정한 가치관이나 철학적 사고의 틀을 갖추어 모양새를 다루는 사회정치적 용어나 심리학적 용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프레임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우리는 여러 의미 중에서도 두 번째 의미에 집중해서 화면을 구성해야겠죠. 그럼 이제 구도에 대해 설명해 볼게요. 화면, 즉 프레임은
우리에게 미학적 표현을 위한 새로운 공간을 제공하고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서 공간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 공간이 아니라 영상 화면 속 공간을 말하는데요. 구도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 렌즈의 시각에서 보는 것입니다. 즉, 화면을 구성할 때 형태, 색채 등의 모든 화면 요소를 원근법, 명암, 조화 등을 고려하여 시각적 효과를 거둘 수 있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구도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도는 화면에서 불필요한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으면서도 화면 내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곳에 관객의 시선을 끌어당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이나 형태, 색, 빛, 움직임 등을 가장 적합한 위치에 배치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프레임 내의 주된 피사체로 자연스럽게 관객들의 시선을 유도하게 됩니다. 더불어 가장 적합한 구도를 통해서 미적 쾌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법칙이 바로 3등분 법칙인데요. 이 법칙은 상하 좌우의 가상의 선을 3등분한 뒤 이 피사체를 가상의 선이 교차하는 4개의 꼭지점에 위치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핸드폰 카메라에서 지금 보고 있는 선을 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3등분 법칙을 위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애니메이션의 장면처럼 인물 촬영을 할 때는 해당 인물을 이와 같은 지점에 위치하도록 잡는 것이 안정적인 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칙은 멋진 구도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어떻게 구도를 잡아야 할지에 대한 안내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사진도 보면 인물과 나무라는 피사체를 3등분 법칙을 적용해서 촬영했죠. 이러한 3등분 법칙은 균형, 불균형적인 구도의 개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사실 황금 비율을 간단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나친 대칭 구도는 시점이 집중되고 지나치게 균형이 맞아 너무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프레임을 3등분해서 대칭적인 느낌에서 벗어나 보다 활동적인 분위기를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촬영을 하면서 구도를 잡을 때 이 3등분 법칙을 적용하면 보다 예쁜 영상을 찍을 수 있겠죠. 이제 인물의 안정된 공간 구성을 위한 프레임 구도를 알아볼게요. 먼저 헤드룸이란 인물 촬영 시 인물의 머리와 화면 위쪽 프레임 사이의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화면에 나타나는 인물의 머리 위는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이 헤드룸이 너무 적으면 화면이 답답해 보이고 마치 머리가 프레임 상단에 붙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도 그렇죠. 반대로 너무 많으면 균형을 잃은 것처럼 보이고 불안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헤드룸 공간을 확보해서 관객이 마음의 편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안정된 화면을 만들어 주어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오른쪽에 보이는 정상적인 헤드룸과 같이 일정한 공간의 헤드룸을 확보해서 영상을 찍어야겠죠.
이 사진은 영화 노트북의 한 장면인데요. 두 배우의 머리 위에 적당한 공간의 헤드룸이 있죠. 영화 암살의 한 장면도 마찬가지로 두 배우 위에 적절한 헤드룸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숏 사이즈를 설명하면서 나오는 예시의 사진들도 잘 보면 인물의 머리 위쪽에는 반드시 일정한 공간의 헤드룸이 있어요. 한번 잘 찾아보세요. 루킹룸이란 화면 속 인물의 시선이 가는 쪽으로 더 많은 공간을 주는 것인데 이것은 노즈룸이라고도 해요. 인물이 카메라를 보지 않고 특정한 곳을 보거나 특정한 곳을 가리키는 경우 그쪽 방향의 공간을 더 많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화면에 3분의 2 정도의 루킹룸을 두어서 움직이는 인물의 앞쪽을 확보해주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노즈룸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영화 써니의 한 장면인데요. 자연스럽게 인물이 향하는 시선으로 눈길이 가게 되죠. 이렇게 루킹룸을 활용해서 극중 인물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시선을 의도하고 피사체가 움직이거나 시선을 주는 방향의 공간을 여유롭게 두면서 관객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다음 컷으로 유도하게 됩니다.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한 장면도 그렇죠. 이렇게 인물이 바라보는 방향에 어느 정도의 여유 공간을 두면 피사체가 바라보는 곳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화면이 안정적이게 됩니다. 리드룸은 방금 설명한 루킹룸과 비슷한데 리드룸의 경우는 피사체가 움직이고 있을 때 움직이는 앞 방향의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영화 분노의 질주 중 한 장면인데요. 그림과 같이 화면의 앞쪽으로 움직이는 피사체를 촬영할 때는 뒤쪽보다 앞쪽 공간을 더 많이 잡는 것이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2학기에 뮤직비디오를 찍거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영상을 촬영할 일이 있다면 방금 배운 헤드룸, 루킹룸, 리드룸을 활용하면 훨씬 더 좋은 영상이 될 수 있겠죠? 특히 루킹룸과 리드룸을 설정할 때는 앞에서 배운 3등분 분할 구도를 참조하면 더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숏 사이즈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숏은 영상을 이루는 최소 단위로 몇 명의 인물을 담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크기에 따라서 나뉠 수 있어요. 먼저 숏의 크기에 따른 숏 사이즈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지금부터 배우는 용어들은 여러분이 콘티를 작성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익스트림 롱숏입니다. 쓸 때는 ELS라고 하는데요. 아주 먼 거리에서 넓은 지역이 보이는 숏으로 관객에게 장소와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숏입니다. 저번 시간 수업 때 선생님이 관광렌즈 설명하면서 화각이 넓고 넓은 화면이 찍히기 때문에 드라마나 영화에서 인물이 새로운 공간을 이동할 경우 이 관광렌즈를 사용해서 넓은 화면을 찍고 그 공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런 장면을 바로 이 익스트림 롱숏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중 한 장면인데 보다시피 주 피사체는 거의 보이지 않아요. 대신에 주 피사체가 위치해 있는 주위 배경을 탁 트인 시선으로 보여주기 위한 숏으로 영화의 오프닝이나 엔딩에 많이 사용되며 웅장하고 장엄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롱숏은 인물보다는 배경을 중시하는 숏으로 장소를 설명하거나 인물의 동선 전체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방금 전에 본 익스트림 롱샷에서는 인물이 거의 보이지 않고 배경이 주가 되지만 롱샷에서는 인물보다는 배경을 중시한다고 해도 인물이 보일 정도의 거리감을 갖습니다. 영화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히치콕의 현기증에 나오는 롱숏입니다. 방금 봤던 익스트림 롱샷보다는 확실히 인물과 카메라의 거리가 한결 가까워졌죠. 이게 바로 롱숏입니다. 풀숏은 피사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화면 프레임 상하 전체를 차지하는 숏으로 인물의 행동과 인물이 위치하는 공간에 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드라마 라이브 속의 한 장면인데요. 뛰어가는 경찰의 모습을 롱숏으로 팔로잉 하면서 찍은 거겠죠? 이렇게 롱숏은 피사체가 걷거나 손을 움직이거나 하는 동작을 찍을 때 많이 사용됩니다. 니숏은 인물의 머리부터 무릎까지를 촬영하는 숏으로 둘 이상의 인물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거나 한 인물과 주위 상황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주의할 점은 카메라로 니숏을 촬영할 때 프레임이 무릎을 기준으로 촬영하기보다 무릎의 약간 위나 아래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드라마 도깨비 속에 나오는 니숏인데 자세히 보면 무릎의 살짝 위에 프레임이 위치해 있죠. 이렇게 무릎의 정중앙이 아닌 위나 아래에 위치하도록 해서 촬영을 해야 합니다. 미디엄 숏과 웨이스트 숏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숏 사이즈 중에 하나인데 미디엄 숏은 인물의 허벅지 위를, 웨이스트 숏은 인물의 허리 위를 보여주는 숏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놨지만 미디엄 숏과 웨이스트 숏은 실제로는 용어의 구분이 없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두 숏은 적당한 거리감으로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촬영하면서 아마 이 사이즈를 많이 찍게 될 거예요. 영화 허의 두 장면인데요. 왼쪽이 미디엄 샷이고 오른쪽이 웨이스트 샷이에요. 사이즈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두 용어를 거의 구분 없이 사용하기도 한다는 점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바스트 숏은 인물의 가슴 윗부분을 보여주는 숏으로 인물의 대화 장면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됩니다. 숏 사이즈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숏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기 때문에 교양이나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사용됩니다.
드라마 도깨비에서 유인나와 이동욱이 대화하는 씬인데 대화 장면은 이런 식으로 대부분이 다 바스트숏으로 촬영돼요. 그리고 대화하는 모습에서 보면 이동욱은 유인나의 어깨가 걸쳐서 나오고 유인나도 마찬가지로 이동욱의 어깨가 걸쳐서 나오죠. 이런 숏을 오버 더 숄더 숏이라고 하는데 다음에 다시 설명할게요. 두 인물의 대화 장면에서 주고받고 하는 장면은 이렇게 상대방의 어깨를 걸쳐서 나오게 찍는데 이런 숏을 바스트 숏으로 많이 찍는다는 거죠. 클로즈업 숏은 인물의 얼굴이나 피사체를 화면 가득 보여주는 숏으로 인물의 감정이나 심리 상태를 표현할 때 그리고 사물의 중요성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영화 클로저 속의 나탈리 포트만인데요. 클로즈업 숏은 이렇게 얼굴을 클로즈업 할 때 이마에서부터 턱 밑부분까지 화면을 잡는 것이 보통입니다. 조금 더 클로즈업 하면 이 정도의 샷 사이즈가 되겠죠. 다음은 익스트림 클로즈업 숏입니다. 익스트림 클로즈업은 피사체의 한 부분을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화면을 말하는 것으로 프레임 안을 얼굴의 일부분으로 가득 채우는 숏입니다. 눈물이 흘러나오는 장면이나 말을 할 때 입술을 크게 촬영함으로써 그 느낌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눈이나 코만 가득 채워서 보여주기 때문에 극적인 장면과 같은 제한된 경우에만 사용해요. 인물의 눈이나 입, 귀 등의 부분을 화면 가득 보여줌으로써 극도의 긴장감이나 공포감과 같은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촬영의 기초 개념에 대해 배워보았는데요. 오늘은 약 65% 정도 도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앵글 등에 대해 마저 배운 다음에 촬영의 기초 개념을 100% 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중에 궁금한 점이 있었다면 선생님한테 메일 보내주시고 오늘의 과제는 여러분이 앞으로 영상 제작에 참여하게 될 텐데 그때 촬영과 연기, 편집 중에서 내가 어떤 포지션을 맡아서 하고 싶은지 혹은 어떤 포지션에 관심이 있는지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써서 제출해 주세요. 여러분이 내는 과제는 나중에 세트계를 작성할 때 참고가 되기 때문에 정성껏 작성해서 제출해 주면 좋겠죠.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직접 촬영해보는 실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